겨울의 차가운 입김이 서울 근교의 고요한 언덕을 감싸고 있었다. 석양의 붉은 물결이 오래된 저택의 창문을 통해 거실 깊숙이 스며들며 갈색 원목 바닥에 황금빛 그림자를 그려냈다. 나무들은 바람에 맞서 신음하듯 흔들렸고 그 소리는 저택의 두꺼운 벽을 넘어 실내의 정적을 살짝 깨뜨렸다. 장순옥은 창가의 깊은 안락의자에 몸을 맡긴 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70이란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새긴 주름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도처럼 깊고 의미심장했다. 재벌가의 중심에서 폭풍우 같은 격변을 견뎌온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느릿하게 찻잔의 테두리를 더듬으며 그녀는 오래된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다. 준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손자 최지훈의 발걸음 소리를 놓칠 리 없었다. 32살이 된 지금까지도 어릴 적 다른박질 치던 그 리듬은 변함이 없었다. 지훈이 거실 문간에 서서 순옥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깊게 패인 보조개와 부드러운 눈매는 순옥의 마음을 늘 따스하게 데우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미소 뒤에는 어떤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순옥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챘다. 손자의 어깨 너머로 낯선 여성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지훈이 할머니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느껴졌다. 그가 옆에 선 여성을 소개했을 때 순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소연에게로 향했다. 도회적인 아름다움이 인상적인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아래 섬세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소연의 단정한 외양만큼이나 완벽하게 정제된 인사말이 흘러나왔다. 준옥은 표면적으로는 미소로 그녀의 인사를 받았지만 내면의 직감은 이미 경계를 시작했다. 소연의 매끄러운 미소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투가 마치 리허설을 마친 배우의 연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사람의 내면을 읽어온 순옥에게 그 가식은 물 위에 떠도는 기름처럼 뚜렷했다. 지훈이 잠시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의 시선이 거실 곳곳을 탐색하듯 움직였다. 그 순간 순옥은 소연의 눈빛이 벽에 걸린 조선시대 그림과 장식장 안의 청자를 향할 때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따스함이나 호기심이 아닌 냉철한 계산과 평가의 눈빛이었다. 마치 경매장에서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전문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준옥의 기억 속에서 유사한 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사업 현장에서 만났던 기회주의자들의 눈빛.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내면은 차갑게 이익만을 계산하던 그 시선들. 준옥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그런 눈빛들을 수없이 마주해왔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가장 사소한 순간, 경계를 놓칠 때 드러나는 법이었다. 지훈이 다시 거실로 돌아와 차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순옥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벌써 차가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소연은 순옥에게 한 걸음 다가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방금 전 골동품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순옥은 그 이중성을 곱씹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였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그 찰나의 동요가 순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소연은 자신이 순옥의 통찰력 앞에 잠시 벽이 허물어졌음을 감지하고 재빨리 방어막을 다시 세웠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저택에서 순옥은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의 그림자가 방 안에 드리워졌다. 그녀는 손자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지훈은 여전히 순수했다. 세상의 가면을 벗기는 눈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순옥은 자신이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순옥의 마음 속에서도 불안과 의심의 바람이 점점 강하게 일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강인하게 맞서야 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녘, 장순옥은 저택 안 오래된 다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이 공간은 그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새벽 의식처럼 그녀는 창문을 통해 정원을 바라보며 첫 번째 차를 마시고 있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겨울의 차가운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며 정원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정원은 마치 그녀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곳곳에 심어진 나무와 돌, 작은 연못까지 모두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손수 가꾸었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순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면 어김없이 지난날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35, 그 시절의 순옥은 호랑이 같은 기세와 단단한 의지를 지닌 여성이었다. 내 손으로 무조건 일어서야 해. 그 말은 그녀가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자신에게 되뇌었던 주문과도 같았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은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당시엔 사무실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조차 없었다. 겨울이면 얼어붙을 듯 차가운 공장 바닥에 작은 난로 하나 피워놓고 남편과 마주 앉아 기름때 묻은 손으로 김밥을 나눠 먹던 기억이 선명했다. 작업장의 소음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미소, 힘든 일과를 마치고 함께 걸었던 귀갓길의 별빛,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그토록 소중한 것들이었다. 부와 명예, 세상의 화려함보다 그때의 단순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순옥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남편이 53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순간 순옥의 세계는 멈춰섰다. 구급차 소리, 의사의 무거운 한숨, 그리고 마지막 심장 모니터의 단조로운 울림.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날 밤 순옥은 남편의 작업복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내보였다. 창문을 두드리는 겨울비 소리와 함께 그녀의 통곡이 저택을 채웠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듯 그녀의 눈물도 멈출 줄 몰랐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금속 냄새와 그의 땀 냄새가 났다. 그것은 함께했던 세월의 증거였고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시간의 조각이었다. 하늘이 그녀에게 준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버티던 그때 해외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마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날, 순옥은 5살 지훈의 작은 손을 잡은 채 무너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았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언제 와? 천진난만한 지훈의 질문 앞에서 순옥은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눈물칠 뿐이었다. 작은 손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지훈은 너무나 어렸고 세상의 잔혹함을 알기에는 너무나 순수했다. 그날 이후 순옥은 철의 여인이 되었다. 남편이 남긴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경쟁사들의 압박이 거셌을 때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낮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밤에는 지훈에게 따뜻한 할머니가 되기 위해 애썼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다. 지훈에게 보여주는 미소 뒤에는 항상 숨겨진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 자라는 동안 순옥의 손길로 회사는 더욱 단단해졌고 저택과 정원도 더욱 풍요로워졌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진열장에 도자기 하나, 정원에 나무 한 그루까지 모든 것은 그녀가 지나온 인생의 증거였다. 그것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였다. 순옥은 다시 한번 차를 홀짝이며 정원을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지금의 겨울 정원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날의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 시절 새벽에 함께 웅크려 앉아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우던 순간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한참을 과거에 잠겨 있던 순옥의 마음에 문득 지훈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다. 아이는 어느새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지만 순옥의 눈에는 여전히 그 5살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 아이는 이제 그녀의 전부였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물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소연이 저택의 골동품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순옥의 기억을 스쳤다. 그 눈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계산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순옥은 그런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마주했던 이익만을 좇는 냉정한 시선이었다. 순옥의 손이 찻잔을 쥐며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손가락을 단단히 모았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강인함으로 채워졌다. 지훈을 위해,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기억을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강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번만큼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지는 강철같이 단단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점점 짙어지며 정원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장순옥의 결연한 눈빛 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차를 마저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장순옥은 결심한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창밖으로 서리가 내린 아침, 그녀는 오래된 전화기 앞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다이얼을 돌리는 손가락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전화 너머로 백형준 회장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 인연으로 이어진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였던 그는 순옥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 다니는 회사 구내 식당 이모로 잠시 일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백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전화선 너머로 흐르는 정적 속에서 순옥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백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소연이란 여자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는 그 말에 백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친구의 속마음을 이해했기에 그는 마지막에는 순옥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저택의 깊은 침묵 속에서 순옥은 오래된 화장대 앞에 앉았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열어본 서랍에서 꺼낸 것은 한때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앞치마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기 넘쳤다. 그래, 나는 장순옥이야. 못할 게 없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에 식당 이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손자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옥은 지훈이 다니는 회사의 구내식당 배식대 뒤에 서 있었다. 하얀 위생모가 그녀의 은발을 깔끔하게 감추고 앞치마는 마치 그녀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맞았다. 주변의 다른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준비를 마쳤다. 옆자리에서 일하는 김 여사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을 때 순옥은 작은 미소와 함께 의미심장한 대답을 건넸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는 말에는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김 여사는 그저 친절한 인사로 여겼지만 순옥에게는 오늘의 미션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정오가 되자 구내식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형형색색의 정장과 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긴 줄을 만들어 배식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쟁반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뒤섞여 식당 안을 채웠다. 순옥은 국자를 들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때였다.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이소연이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식당 입구에 나타났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녀의 존재감은 독특했다. 살짝 들린 턱과 당당한 걸음걸이, 인위적으로 매끄러운 미소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환한 웃음을 보이던 그녀였지만 배식대 앞에 서는 순간 그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모님, 밥은 조금만 주세요. 살찌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어조에는 따뜻함도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기계에게 주문하듯 건조했고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순옥은 담담히 밥을 덜어주며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은 파도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소연이 다시 국 코너로 와서 식판을 내밀며 건더기 없이 국물만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명령조의 어투는 마치 하인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다. 그때 순옥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국자에서 튀어오른 뜨거운 국물 몇 방울이 소연의 하얀 손등에 떨어졌다. 의도적이었지만 실수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순옥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오늘이 첫날이라 서툴다고 사과했다. 겸손함과 순수함을 가장한 완벽한 연기였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입술은 미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소연은 억지로 담담함을 유지하며 괜찮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 아래로 흐르는 날카로운 짜증은 숨길 수 없었다. 단 몇 초의 교류였지만 순옥은 그 짧은 순간에 소연의 겉모습, 아래 숨겨진 본질의 일부를 목격했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여사가 조용히 순옥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소연이 다른 직원들, 특히 구내 식당 이모들에게만 보이는 태도가 늘 저랬다는 말이었다. 임원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미소를 보이지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순옥의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하게 식었다. 눈앞에서 보는 이소연과 지훈 앞에서의 이소연은 마치 두 개의 다른 가면을 쓴 배우와 같았다. 지훈이 알고 있는 소연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저 완벽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순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척하며 식당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연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듣게 되었다.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순옥의 예민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순진해서 금방 넘어올 거라는 말, 할머니만 넘기면 끝이라는 말, 재산을 모두 쥐고 있는 할머니가 문제라는 말. 그 모든 단어들이 순옥의 귀에 꽂히며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가장 섬뜩했던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걱정 마. 금방 풀릴 문제니까. 그 순간 순옥의 손이 국자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을 채우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소연은 단순히 지훈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순옥의 재산, 그리고 지훈을 통한 그것의 획득이었다. 공기 중에 흐르는 식당의 소음 속에서 순옥의 심장은 무겁게 뛰었다. 가슴 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사업 현장에서 마주했던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소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순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국자를 단단히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단순히 소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넘어 손자를 그 여자로부터 지켜내야 했다. 고요한 분노가 그녀의 몸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깊고 단단한 의지였다. 국자를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식당 이모로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장순옥은 또다시 구내 식당의 배식대 뒤에 서 있었다.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음식 냄새,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식당의 북적임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창밖으로는 옅은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흐린 날씨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정오가 되자 어김없이 배식줄이 길게 늘어섰다. 순옥은 기계적으로 국자를 움직이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 이소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침내 회색 정장 차림의 소연이 배식대 앞에 나타났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포니테일로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그녀가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다가왔다. 순옥의 앞에 식판을 내밀며 소연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님, 오늘 국물 좀 덜어주세요. 어제처럼 넘치지 말고. 그 말투에는 명령과 조롱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마치 실수를 저지른 아이를 훈계하듯,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존재에게 말하는 듯한 어조였다. 순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국자를 들어올리는 순간 순옥의 예민한 귀에 소연이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들으라는 듯
의도적으로 흘리는 말투였다. 이런 데서 평생 국 퍼주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나이 들어서까지 저러고 살다니. 그 말에 소연의 동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소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멸시와 우월감은 순옥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순옥의 손이 국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려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는 평생 일해온 흔적과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연이 말했던 평생 국 퍼주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18배 공장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회사를 키우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순옥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해왔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경비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런 그녀에게 소연의 말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삶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다. 국자를 내려놓으며 순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연은 이미 다음 배식대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 내뱉은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듯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은 서서히 고요해졌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식판들과 음식 찌꺼기를 정리하는 동안 순옥의 마음은 여전히 소연의 말에 묶여 있었다. 식당 뒤편 직원 휴게실에서 김 여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을 때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옥 이모 들었어요? 저 이소연 씨, 요즘 회사 안에서도 말이 많대요. 순옥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무슨 말인지 물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렸다. 회장님 손자분하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부장들한테까지 함부로 굴던데요. 마치 이미 이 회사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대요. 순옥은 묵묵히 김 여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지훈의 순수했던 미소가 아른거렸다. 어릴 적부터 늘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던 그는 세상의 험악함을 알지 못했다. 그런 지훈이 소연과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이 순옥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김 여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회사 내에서 소연의 태도가 점점 더 오만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훈과의 관계를 이용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순옥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주름졌다. 며칠 뒤 늦은 오후의 퇴근 시간.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배식 업무를 마치고 회사 로비를 지나고 있었다. 로비의 한쪽 구석 대리석 기둥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의 목소리였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연은 그곳에서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순옥이 전에 본 적 있는 사람, 지훈이 다니는 회사의 재무팀 이사였다.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나 친밀했다. 오늘 밤에 그곳에서 봐요. 사람들 없는 시간에. 소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은밀함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마치 오래된 친구나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훈 앞에서 보여주던 수줍고 단정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순옥의 손이 무의식 중에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다.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였다.
준옥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물러났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겨울의 찬 공기가 회전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 어떤 겨울 바람보다 더 강렬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순옥은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전화기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백형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 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형준 씨, 더는 못 참겠어. 전화 너머로 백 회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옥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오늘 본 광경을 설명했다. 소연이 지훈 뒤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회사 내에서 보이는 오만한 태도까지. 백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도 이미 소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그녀에 대한 구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준옥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앞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 했다. 이제 지훈이 앞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겠어. 백 회장은 순옥의 결심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옥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적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이었다. 준옥의 주름진 손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의 순수한 마음이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내일 그녀는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소연이 지훈을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창밖으로 서서히 어둠이 깊어지는 가운데 순옥의 마음 속에는 이미 결단이 내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평생을 지켜온 가치와 가족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성북동 저택의 거실 창문을 통해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황금빛 광선이 오래된 앤티크 가구들 위로 따스하게 퍼지며 공간 전체를 아름다운 그림자와 빛의 모자이크로 물들였다. 장순옥은 이 특별한 저녁을 위해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손수걸레질한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고급 식기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손자 지훈과 소연을 위한 자리였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오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섬세함이 담겨 있었다. 준옥은 마지막으로 테이블 중앙에 꽃병을 살짝 돌려 위치를 잡은 뒤 현관종이 울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할머니를 보며 지훈은 오랜만에 맞이하는 이런 자리에 감동한 듯 보였다. 준옥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곧 그 순수한 눈빛에 상처가 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저녁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자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아이 같은 기쁨이 묻어 있었다. 학창 시절 시험을 잘 봤을 때 달려와 자랑하던 그 톤이었다. 준옥은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었다. 그래, 오늘은 꼭 내가 와야 할 것 같아서. 준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깊고 무거웠다. 지우는 그 미묘한 차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집안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겨 있었다. 얼마 후 현관종이 다시 울렸다. 이소연이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도착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표정과 목소리는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었지만 순옥의 눈에는 이제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이 보였다. 어머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연의 목소리에서는 달콤한 공손함이 흘러나왔다. 지훈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다정했고 순옥을 향한 표정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연기처럼. 하지만 이제 순옥은 알고 있었다. 구내 식당에서 국자를 들고 있을 때 보았던 소연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순옥은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일부러 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던 메뉴들도 몇 가지 포함시켰다. 잡채, 콩나물국, 그리고 소연이 특히 싫어하던 멸치볶음까지. 이것은 작은 시험이자 곧 다가올 진실 폭로의 전주곡이었다. 소연은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보며 무심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어머, 구내 식당에서도 자주 나오는 반찬들이네요. 익숙해요. 그 순간 순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내가 그리도 싫어하던 그 식당 음식이지.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 내색 없이 미소만 지었다. 이 한마디의 실수가 소연의 가면에 첫 균열을 만든 것이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창밖으로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저택의 정원을 마지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순옥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소연 양, 내가 오늘 왜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소연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번졌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혹시 결혼 얘기 때문이에요? 지훈이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 서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지훈의 표정에는 혼란이, 소연의 얼굴에는 점차 긴장감이 어렸다. 봉투 안에는 녹취 파일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소연이 구내 식당에서 급식 이모들을 모욕하던 장면, 그리고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던 순간들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다. 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너희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한 달 동안 급식 이모로 일했단다. 할머니 뭐라고요? 지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혼란이 가득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소연 양,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봤지. 준옥의 시선이 소연에게 고정되었다. 그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단호한 눈빛이었다.
소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돌파하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억지로 끌어올린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님, 이건 오해일 거예요. 저 그런 뜻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지훈의 조용한 고개 젓는 모습에 중단되었다. 지훈의 눈에는 이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소연 씨,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 다 진심이었던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은 방 안의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다. 소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결국 고개를 떨궜다. 완벽하게 지어진 가면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준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란다.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인생의 진리였다.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소연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 한 번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도망치듯 저택을 떠났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지훈과 순옥만이 남았다. 지훈은 그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탁자 위의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훈과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준옥은 그런 손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지훈의 따뜻한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 지훈아.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도 많단다. 준옥의 목소리에는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진 빛도 감돌고 있었다. 마치 이 사건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듯한 깊이가 느껴졌다. 며칠 후 순옥과 지훈은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었다. 봄이 시작되는 정원의 풍경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겨울 내내 잠자고 있던 나무들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작은 꽃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산들바람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지훈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과 성숙함이 묻어 있었다. 준옥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나쁜 건 아니란다. 이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그날 이후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상처를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준옥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 속에 따스한 안도감이 번졌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지훈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한 명의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그녀의 곁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원의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옥의 가슴에는 잔잔한 바람처럼 따스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 모든 걸 걸어 지켜야지.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는 가운데 정원의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공기 중에 맑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축복과도 같았다. 계절이 한 번, 두 번 바뀌는 동안 장순옥은 종종 저택의 다실에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되새기곤 했다. 창밖으로 흐르는 시간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녀는 구내 식당, 이모로 일했던 그 특별한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70평생 재벌가의 여사로 살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본 시간이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순옥의 마음은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갔다. 국자 하나를 들고 사람들의 밥을 퍼주던 시간, 수많은 얼굴들이 지나가는 순간에 드러내던 진짜 본성들. 그 모든 경험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현실이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세상이었어. 준옥은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살아온 삶,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세상은 어쩌면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방문했다. 부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었어. 편한 자리에 있으면 세상 절반은 못 보게 되는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재벌가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배려와 고마움, 때로는 무심코 드러내던 서러움 속에서 진짜 사람들의 삶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 배식대 앞에서 지친 눈으로 미소를 지어주던 젊은 직원들. 바쁜 와중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돕던 주방 직원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그 나이에 나를 위해 직접 위장 취업까지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뭉클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준옥의 희생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한 듯했다. 준옥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데 나이는 상관없단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 남은 삶의 유일한 바람이니까. 지훈은 할머니가 차려준 저녁상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순옥이 평생 지켜온 레시피대로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과 오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멸치볶음, 손수 담가 숙성시킨 깨십, 장아찌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릴 적에도 할머니는 항상 이런 반찬을 내주셨지. 지훈은 마음 한편이 따스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이 밥상 앞에서 할머니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와 웃음이 기억났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자신을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준옥은 손자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집어주며 말했다. 넌 늘 이 멸치볶음 좋아했잖니.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들면 제일 먼저 집던 반찬이었어.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감동의 빛이 어렸다. 응, 할머니 손맛은 세상에서 제일이죠. 이 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지훈은 마음 깊이 깨달았다. 소연과의 일은 가슴 아픈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행동을 보는 법, 그리고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려 애썼다.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 개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였지만 지우는 그곳에서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구내 식당 환경부터 바꿔야겠어요. 그는 직원들을 위한 구내 식당을 전면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직원 참여형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배식 인력을 늘리고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확충했으며 식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그 결과 회사 분위기는 놀랍도록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할머니의 말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법이지. 지우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했다. 그는 늘 직원들과 한 끼를 함께 나누며 구내 식당에서 식사했다. 임원 전용 식당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구내 식당 이모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런 모습의 회사 사람들은 지훈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이사님은 진짜 겸손하시네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퍼질 때마다 지훈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어느새 젊은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지훈은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 30살 교육 담당자로 일하던 유민지. 그녀는 맑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구내 식당 아주머니들과도 스스럼 없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첫 만남에서 지우는 민지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신입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구내 식당에서도 음식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어느 날 늦은 저녁까지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던 둘은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나누게 되었다. 그 소소한 만남이 점차 깊은 대화로 이어졌고 지훈은 서서히 민지와의 관계가 특별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 사람은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그녀의 곁에 있을 때마다 지훈은 순옥의 말을 떠올렸다. 진짜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드러난단다. 식판 앞에서, 약한 사람 앞에서 진심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민지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사람이었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지훈은 종종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순옥은 늘 같은 조언을 건넸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늘 따뜻하게 지훈아, 넌 그럴 수 있을 거야. 이제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닌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였다. 할머니가 평생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할머니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민지의 따뜻한 성품은 순옥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로잡았다. 민지는 순옥을 만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을 가져왔고 그녀의 오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순옥은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그래, 내가 알아보는 눈이 생겼으니 다행이구나.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인다. 지훈과 민지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 동안 순옥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손자의 행복한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모든 것을 걸고 지킨 가족의 행복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뜻한 밥상과 오랜 세월의 지혜. 그 속에서 순옥과 지우는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순옥은 손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지우는 할머니에게서 삶의 깊은 지혜를 얻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히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로 변화한 것이다. 어느 주말 아침 순옥은 다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정원에서 민지가 꽃을 가꾸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지훈이 그녀 곁에서 도구를 건네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다실까지 들려왔다. 순옥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이 정원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자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한 사람의 손자와 할머니로서가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지혜와 사랑의 이야기는 마치 저택의 정원처럼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이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순옥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값진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장순옥과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들이 남긴 감동과 교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장순옥의 헌신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손자가 스스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을 보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은 그들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 그들이 가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때 보이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화려한 말과 표면적인 매력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지혜의 전달에 관한 것입니다. 장순옥의 경험과 지훈의 새로운 시각이 만나 더욱 풍요로운 이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를 키워나가는데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